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있는 조장천 교수입니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에 생명과학 1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 1은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그냥 강의 소개, 인트로덕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 아주 복장도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재택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복장도 편하게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녀석이 우리를 지금 아주 괴롭히고 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름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SARS-CoV-2,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이제 뜻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SARS-CoV-2라고 지었고요.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병은 COVID-19,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코로나19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코비드19라고 부르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왼쪽에 있네요. 어찌 보면 되게 참 예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는 혹자들은 살아있다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혹자들은 죽어있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과 그리고 비생명의 중간 단계 정도의 어떤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안에는 RNA가 있고요. 핵산이라는 RNA가 있고 바깥쪽에는 단백질, 그런 껍데기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질병을 현재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의료진들이 아주 영웅처럼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별로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 열심히 닦고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면서 좋은 기침 예절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꼭 필요할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를 지켜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상식선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손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아프면 집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본이겠죠. 질본과 같은 미국 CDC에서 하는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그리고 마스크는 건강에 종사하고 있는 헬스케어 워커스, 그러니까 의료진들을 위해서 좀 아껴주고요. 그리고 패닉하지 말고요.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잘 듣고, 그리고 과학을 따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저는 강사이지만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항상 따르면 이러한 질병들도 충분히 우리 인류의 슬기로운 어떤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히 MT도 가야 되고, 그리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신입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하대학교에 특히 이제 42명 정도가 생명과학과에 오셨는데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무한도전에 끝났네요. 박명수도 환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출석은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요. 주로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생명과학과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화학과 학생이 있고요. 2명 있네요. 그리고 해양학과 3학년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3학년 생명과학과 학생이 이제 2명이
현재 있습니다. 먼저 그냥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강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얼굴도 모르지만 네, 김기동, 김도현, 김명석, 김민재, 김성윤, 김수아, 김지원, 김지현, 노윤호, 비링군 마랄, 맹훈규, 민규현, 박세연, 박주환, 박채연, 배승진, 백소미, 신명진, 신효진, 여유선, 오승현, 오재은, 원찬우, 유영권, 윤소연, 이광훈, 이다영, 이명준, 이승민, 이정민, 이준범, 이준수, 이채민, 이태현, 이현우, 이혜원, 장서영, 정승환, 정유진, 최성관, 최지혁, 한수호, 한지원, 함규희, 허윤미. 이렇게 45명이 생명과학 1을 저와 함께 되겠습니다. 출석은 불렀으니까요. 일단 뭐 동영상 강의, 그러니까 비디오가 나오는 못생긴 얼굴 뭐 나와봤자 여러분들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오디오로 전환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소개 시간이니 강사, 교수도 한번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뭐 사진들은 이게 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년회 때, 작년 송년회 때 실험실 뭐 오비들, 그 다음에 현재 실험실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2월 달에 홈페이지를 오랜만에 한번 새로 만들었고요. 다시 완벽하게 개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Welcome to the Joule Lab이죠. 저는 조장천 교수이기 때문에 Joule Lab이라고 썼고요. 분자 환경 미생물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 배양이 안 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미생물들을 배양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인하대학교고요. 네, 그래서 뭐 영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소개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생명과학과 교수고요. 교수 연구실은 ON538, 실험실은 오북 541호에 있습니다. 뭐 전화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메일 보낼 일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이처럼 이메일이 나와 있으니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연구는 저는 미생물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역할, 기능,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실험실로 직접 가져오는 배양의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강의는 생명과학 1, 그리고 뭐 생명과학 2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상을 바꾸는 미생물 교양 과목을 하고 있고, 기타 전공 과목인 미생물학 및 실험, 응용 미생물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학력이나 뭐 경력,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학술 활동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사진 갤러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주로 이제 주인공입니다. 저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이 있고, 저 있고, 단체 사진이 있고, 저 있고, 단체 사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학술 활동이나 또는 우리가 교수님들이네요. 교수님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일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보통 MMMB, 몰레큘러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자 미생물학 연구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박사후 연구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석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연구는 뭐 조금 있다가 뭐 비디오로도 살짝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바다나 또는 소양어와 같은 담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남들은 전혀 배양하지 못하지만 뭐 정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때때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세계 최초이죠, 당연히. 최초로 배양에서 유전체를 분석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뭐 1학년부터 4학년 또는 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교수님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냐를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publications, 즉 논문을 보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읽어보면 하나도 모르지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교수님들 홈페이지를 가끔씩 들락들락 하다 보면 이 교수님은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관심사가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미생물들은 제가 다 인간 세계로, 우리 실험실 세계로 끄집어 준, 배양시킨 그러한 미생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리고 뭐 심심풀이로 보게 되면 연구실 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사진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야간에 뭐 이렇게 저희 카페에 가서 뭐 이렇게 파티한 내용들, 송년회, 그리고 뭐 이렇게 스승의 날 행사들, 그리고 뭐 놀러 간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진들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소개는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고요. 네. 방금 동영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자랑질인가요? 뭐 자랑질까지는 아닌데요. 실제로 제가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요 뭐 네이버나 다음 창에다가 뭐 제 이름을 치게 되면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뭐 조장천 인하대 교수팀 담수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세균 배양 성공. 이게 이제 작년도 5월 19일이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미생물의 다양성 연구가 국제화되고 대용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균을 먹고 사는 SARS-116이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분리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생명과학 일을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평소에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어떤 연구를 해왔을까요? 조금 자랑질을 좀 섞어서 제가 해온 연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 한인 과학자 조장천 박사가 바닷속에서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해 생물학 분류 체계를 다시 짜게 됐습니다. 원핵생물 개통분류 국제위원회는 조 박사가 발견한 미생물 렌티스페레가 생물 7단계 분류 체계 가운데 세균계의 27번째 문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생물은 150년 역사상 쾌거로 기록된 렌티스페레 발견의 의미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조 박사는 새로운 그 배양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신종의 미생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한다면은 앞으로 안 알려져 있는 많은 신종의 미생물들을 더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 골든벨의 이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옵니다. 도전 골든벨. 얼마 전 우리나라 과학자인 조장천 박사가 이 바다누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미생물의 발견은 생물 분류 체계 중 두 번째 상위 단계인 이것에 해당하는 큰 가지의 발견인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생물 분류 체계를 순서대로 쓰시고 이것에 해당되는 단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쉽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자, 혜민이가 쓴 답은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문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일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영어로 다 알 수 있게 돼요. 뭐 species, genus, family, order, class, phylum, kingdom 그리고 도메인까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재밌는 연구가 국내 있었죠. 연구진이 전 세계 바다에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해양 바이러스는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은정 과학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해 바다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입니다. 육각형의 몸체에 짧은 꼬리가 또렷이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동해뿐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 극지방까지 전 세계 해양 바이러스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하대 확인됐습니다. 연구실이죠. 이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실제 분리에 성공한 것은 처음입니다. 낮은 농도의 영양분만이 존재하는 배지를 사용해서 세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 해양에 많이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들은 사람에 감염돼 질병을 일으키지만 해양 바이러스는 바다에 사는 세균들을 잡아먹습니다. 바다 세균들은 이산화탄소와 구름 씨앗인 황화합물을 배출하는데 해양 바이러스가 세균을 공격하면 이산화탄소와 구름 씨앗이 적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해양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와 구름의 양이 늘어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에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지구 기후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바이러스의 분리 성공은 해양 물질 순환과 기후 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히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네, 이처럼 사실 바이러스는요, 좋은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스코브2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 지경에까지 몰고 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꽤 많은 바이러스들은 그냥 생태계에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화 쪽의 측면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건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파워포인트에 있을 거니까요.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습니다. 카오스 술술과학이고요. 사실은 젊은 날이면 가장 뇌 활동이, 두뇌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당연히 젊은 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전공 공부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는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성, 가치관, 지향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단지 전공 공부가 아니라 사회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직접적인 어떤 실천을 통한 경험의 축적, 이런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글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해봐야 되듯이 여러 가지 실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시기가 20대의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파워포인트에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첨부를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강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 계획은 별거 없죠. 교과서를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강의 목표를 가지고 있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과학, 즉 Biological Sciences라고 말하는 학문에서 다루는 아주 다양한 학문 영역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읽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등장하자마자 전체적인 유전체를 해석하면서 한 100개 정도가 되는 그 바이러스의 유전체, 즉 지놈이 해독이 되는데, 이처럼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학문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빨리 발전하는 학문들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양 생명과학 1에서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생명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전에는 기계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시대, 녹색의 시대, 바이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양인이 갖춰야 할 생명과학적인 기초교양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야, 바이러스는 세균 아니야? 바이러스는 뭐 항생제 쓰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일을 듣게 되면 당연히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생물, 특히 세균을 죽이는 것이 반면에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사실은 일부 항바이러스제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교양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즉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한번 길러보자가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에 여러 가지 융합의 전공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대표적인 거고요. 생물정보학도 대표적인 겁니다. 생물통계학 또는 어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만든 것처럼 생물의 형태를 모사하는 생물 모사학, 바이오미메틱스와 같은 아주 복잡 단안한 전공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공과의 어떤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생명과학 일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세 번째 강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생명과학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체생리학, 면역학, 생태학, 생화학, 신경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종양생물학, 줄기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균학, 원생생물학, 약학,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분야를 생명과학은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연구소에 가서 조금 더 심화적인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근본적인 지식들, fundamental한 knowledge를 획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림이나 표는 주로 영어 버전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의 화학이나 해양, 물리, 식품영양 또는 수학통계과에서도 생명과학을 듣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게 제가 영어를 물론 강의할 때 쓰기는 쓰지만은 영어 버전의 그림이나 표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강의는 생명과학 학생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은 여러분들 2학년 가보세요, 3학년 가보세요, 4학년 가보시면 교수님들 말이 전부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조사 빼고는 다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1학년 때부터 익히지 않으면 2, 3, 4학년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주로 90% 이상은 영어 버전의 그림과 테이블, 표를 줌으로써 영어로 되어 있는 어휘, 즉 터미널로지와 친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영어 버전을 사용한다.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iClass를 이용을 해서 사이버 클래스는 iClass에 제가 PPT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 진도표에 충실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뭐 꽂혀가지고 더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그 주제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내용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거죠. 1장부터 23장까지 1학기 부분입니다. 1학기에서 전혀 빠지는 챕터 없이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 강의는 당연히 2학기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빠지는 챕터 없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교재는요, 사실 원서를 보면 좋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원서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아직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한글로 된 번역본의 책을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캠벨의 생명과학 포커스고요. 책은 2판입니다. 선배들에게 1판의 책, 1판 표지는 좀 까맣거든요. 까만색의 책을 물려받을 수 있으면 1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판 또는 2판 전혀 상관없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아니고 캠벨의 생명과학 9판, 10판, 11판 이러한 교재를 물려받거나 또는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가 아닌 오리지널 책을 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대표 역자는 전상학 교수님, 그리고 서명은 생명과학 포커스, 출판 연도는 2017입니다. 요 포커스는 정확히 캠벨 바이올로지 앤 포커스 제2판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 아주 의지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Biology in Focus 영문판으로 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강의 순서와 개요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건 제가 제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1단원 화학과 세포, 2단원 유전학, 3단원 진화, 4단원 생명 진화와 역사, 5단원 식물의 형태 및 기능, 6단원 동물의 형태 및 기능, 7단원 생태학으로 생명과학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학기 때는 1단원 화학과 세포, 2단원 유전학, 3단원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명과학과를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생명과학 2를 공부를 많이 하고 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호흡과 발효, 광합성, 그리고 이제 유전의 분자적 기초, 유전자의 발현, 조절, 이러한 부분들이 생물2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왔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생명과학 1을 정복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미생물학 전공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물과 동물 파트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공부해서 강의를 해봤고 그러한 지식을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또는 제가 최신의 어떤 생물학적 이론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설명을 해 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저희가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평가입니다. 그레이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면 전부 다 A표를 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상대평가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A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A와 B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석 10%, 강의 계획서에 있듯이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태도 및 기타 점수 10%입니다. 사실은 태도 및 기타 점수는 아주 여러분들이 뭐 못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거의 만점을 받으시고요. 출석은 기본적으로 일단 10점 만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결석을 한번 하게 되면 1점이 까지고요. 지각을 한번 하게 되면 0.3점이 까지는 그러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한 학기 동안 저를 따라야겠죠. 열심히 좀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A가 비행기에서 쏟아지듯이 A 폭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 폭격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1학년 때 그냥 너무 해피하게 살고 교수 말을 무시하게 되면 아마 슬픔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 주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저희가 재택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월요일 수업이죠. 현재 월요일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고 제 1교시를 들었기 때문에 출석 체크형 퀴즈를 제가 퀴즈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고요. 그냥 OX 정도의 출석 체크형 퀴즈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출석 체크형 퀴즈를 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1장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1장 서론, 진화와 생물학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